안녕하세요. 네, 이명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신 것처럼 생산정비 분야 담당자들이 반하는 입사 지원서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반하게 할 수 있는지, 이 강의가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 자신감을 갖고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요, 직무 역량에 맞춘 나의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 쓸 때 어떻게 쓰시나요? 처음에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고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맞는 나의 장점, 아니 단점, 아니 이거에 맞는 나의 경험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나차례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A, B, C 항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경험을 찾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서류에서 불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반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그리고 기업이 반하는 입사 지원서를 쓸 수 있는지 저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질문을 한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업이 여러분들을 왜 채용해야 할까요?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주겠죠. 그리고 기업이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냥 같이 한번 데려다가 한번 일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내주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요? 바로 직무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물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그래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인사 담당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맞추기 힘드실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고민은 바로 여러분들을 뽑았는데 여러분들의 퇴사라는 것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12%나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으로 내려가면 40%에서 50%. 뽑았는데 1년 이내에 그만두는 비율이 반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팀장이라고 했을 때 한 6개월, 한 1년 정도 가르쳤는데 갑자기 다른 회사를 그만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팀 분위기가 다운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누군가 또 대체해야 되고요. 이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가 물어봤습니다. 퇴사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는 왜 나가려고 하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무가 제 적성이랑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제대로 알고서 지원한 게 아니고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이거 해볼만 하다라고 했는데 직접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무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아 떠날 거야. 라고서 회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업은 인사 담당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팀장님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직무입니다. 직무를 위해서 이 친구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고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직무에서 얼마큼 잘 알고 있느냐 이걸 보게 된다면 그 친구는 쉽게 그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직무입니다. 그래서 직무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무 역량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무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직무 분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의 지식, 스킬, 태도가 있는데요. 지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을 살린다라면 전공을 살린다라고 하면 전공 지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장비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툴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스킬, 기술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태도의 예를 들어보면 그 직무에 좀 더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꼼꼼함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끈기와 열정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책임감이 필요하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해부와 도내부 했는데요. 그 리스트를 쫙 지금 풀어 놓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해부에, 그리고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돈 해부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돈 해부에 있는 것을 해부 쪽에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 준비,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돈 해부를 어떻게 하면 해부로 넣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취업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입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직무 역량을 키워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무 분석하는 것은 뭐 NCS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의 직무 소개 코너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교육이라든지 채용 설명회, 그리고 현직 선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인턴이나 현직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 직접 경험을 통해서 직무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NCS와 홈페이지의 직무 소개를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기서 어떻게 직무 분석을 하는지 그 방법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NCS인데요.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능력 중심으로 키워야 된다. 네, 이런 모토로 이게 만든 건데요. 제가 지금 이 생산과 정비 관련된 직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번 생산 관리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NCS에 몇 건이 나왔죠? 3,521건이 나왔습니다. 생산 관리는 어디나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업 전반에 다 걸쳐서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기 보신 것처럼 전자부품 생산 관리를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첨부 파일이 있는데요. 능력 단위명 해가지고 전자부품 생산 관리가 있고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지금 보신 것처럼 전자부품 생산 관리 하는 일이 생산 정보를 관리하기도 하고요.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도 하고 생산 실적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직무마다 좀 세분화된 능력 단위 요소가 있는데 지식과 스킬과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생산 실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생산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판매 예측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기술 스킬 같은 경우는 생산 실적 자료를 분석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정 생산 계획서 작성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태도 같은 경우는 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 스킬 태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우리가 지금 보신 것처럼 기업 채용 사이트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모 기업인데 생산 관리를 제가 클릭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퀄리피케이션, 우리가 찾는 직무 역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생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디테일함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스케줄링 프로그램도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현장 관리 경험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석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비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공사 정비직의 기업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무 소개 코너를 살펴봤더니 필요 역량은 어떤 걸 요구하냐면 뭐 책임감과 꼼꼼함, 그리고 뭐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항공기에 대한 이해와 기술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기업에 필요한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정기술의 한 사례를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기술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 태도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어떤 친구가 반도체 이해와 소통 능력, 그리고 꼼꼼함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가 본인이 갖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프로젝트도 나오고요. 그리고 학생회도 나오고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해가 나는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프로젝트의 경험으로 어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통력이 좀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회, 경험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꼼꼼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자기소개서에 A항목, B항목, C항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프로젝트 경험과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 곳곳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자기소개서 항목만 보더라도 이것만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반도체 능력이 있네. 이 친구 소통 능력이 있네. 이 친구 꼼꼼하구나. 요 세 가지만 보면 이 친구는 공정기술에 적합하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볼 때 자기소개서를 항목을 보고 경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해야 되는 항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를 분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을 찾고 여러분들의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넣는다면 이게 바로 기업이 원하는 직무 맞춤형 자기소개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직무 역량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스타가 있고요. 그 뒤에 제가 LP를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스타 같은 경우는 잘 아실 거예요. S, 상황 배경이죠. 그리고 T는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자기의 과제가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어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액션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행동과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액션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과보다 액션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직무 역량을 강조할 때 그 키워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데요. 그 설득시키는 게 바로 이 액션, 행동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칸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더니 결과가 나옵니다. 성공해도 좋고 실패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걸 통해서 본인이 느낀 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 써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라고까지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입사 후 포부랑 또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입사 후 포부에만 이 플랜을 쓰는 게 아니고요. 각 항목마다 여러분들의 경험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에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더 기업이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LP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제목과 두 가지씩 있는데요. 우리가 S와 T, 그러니까 상황과 본인의 역할 뭐 이런 걸 쓰게 되면 글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두 가지씩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씩을 쓰는 이유는 결론과 핵심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글을 읽게 되면 이해가 더 빠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바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넣어주시고요. 그 전에는 뭘 넣어야 되냐면 소제목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가져다가 짧은 문장이나 아니면 짧은 단어로 명사로서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경험을 정리할 때는 키워드를 뽑아내셔서 그리고 스타 플러스 LP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가지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소제목으로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무 역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